여러분의 투자 활력소 주식오락관 2부로 다시 문이 열렸고요. 저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잭스홀 미팅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 좀 경계감을 가지고 지난주 시장 마무리가 됐는데 주말 사이 다행히 한숨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도체 투톱은 쉬어가면서 당분간 좀 이렇다 할 상승 하락 모멘텀은 없는 시장이 좀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되면서 한 주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동안 또 어떤 포인트와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포트 속에 빨간불을 켜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오늘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여전히 오늘장 고민이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미국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니까 오늘은 또 중국에서 힌트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밥솥 관련주까지 들썩들썩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 매기가 포착이 됐는데 중국 소비 관련주는 실제로 유커들이 관광객으로 좀 유입이 되면서 구매를 통해서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데에 펀더멘털 측면으로 좀 성격을 달리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테마성으로 봐야 하는 건지 성격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테마주가 시장을 또 주도해가는 만큼 잠시 후에 이 이슈와 성격을 좀 제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주 특징 분석까지 좀 해보면서 과연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될지 저희가 세세하게 분석해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꼭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수주 모멘텀을 타고 SMR, 소형 원전주 관련주에도 매기가 좀 쏠리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시장에 나온 새로운 이슈기도 합니다. 새로운 뉴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새로운 뉴스에도 좀 눈여겨볼 타이밍이 된 걸까?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또 지금부터 눈여겨볼 만한 다분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일부에서 정말 세세하게 다뤄드렸으니까 혹시 놓치셨다면 지금부터도 이진 전문가님과 꼭 함께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내용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저희는 이 못다한 시장 이야기 더 세밀하게 2부에서도 이지은 전문가님과 챙겨볼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은 시장 트렌드에 맞춘 종목, 맞춘 섹터들 또 탁월하게 골라서 잡아주시는 분으로 또 소문이 자자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그 시장 이야기를 콕콕 집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그렇다면 또 지금 생방송부터 장중까지 함께 하셨을 때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 어떻게 가져가실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죠. 7월과 8월에 공략해주신 주요 공략주입니다. 자연과 환경, HPSP, WCP, 주성 엔지니어링, 제이오, 대원강업, 바디텍 매드, 그리고 신성 ENG까지 지난주 후반에 목요일에 또 잡아주시고 금요일에 매도해 주시면서 5% 넘는 탄력 신성 ENG 잡아주셨죠. 이렇게 또 모든 종목들을 보시면 기술, 재료,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잡아주신 것 확인이 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주고 계신다는 거 이 화면으로 또 수익률 어떻게 내주시는지 종목들을 보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포트 속에 이런 트렌디한 종목들 함께 담아가실 수가 있고요. 2부에도 1부와는 다른 또 다른 필살기 종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서 종목 선물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또 종목 전략도 더 세세하게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2부에서 더 세밀한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주식오락관 2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네, 1부에 이어서 제가 또 나왔는데요. 일단 1부에서는 우리가 이슈에 대한 부분, 시황, 그리고
로봇의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도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시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요. 1부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우리 지난주에 빅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빅 이벤트들을 비교적 잘 소화를 해냈습니다. 물론 파월이 갑자기 비둘기적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금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정도의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안도감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3분기 앞으로 기대되는 가이던스라든지 이야기들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조금은 그래도 버틸 수 있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구나. 그리고 당연히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기업들이 있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일단 지수로 봤을 때도 지금 시장 상당히 답답한 구간이 맞아요. 최근 이제 계속 보시면은 이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변동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1선을 지지선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행히 추가적으로 밀림은 없었지만 이 안에서 그리고 시장 자체를 봤을 때 지금 몇 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은 상하단이 어느 정도에 좀 제한된 답답한 흐름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선을 지금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고 또 다시 한번 시장이 그래도 이제는 2600, 500 이 선 이하로는 그래도 안 떨어지네. 여기서는 잘 버텨주네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가지게 된 것 같은데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좀 봤을 때 앞으로 큰 악재가 나올 만한 부분들은 딱히 없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가장 우리를 좀 위협하는 부분이었는데 미국의 이벤트도 잘 넘어갔고 그리고 중국 쪽도 지금 안정화되고 있고 일단 여러 가지 부양책이나 정책 쪽으로 계속해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2,700, 2,800을 향해서 달려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어떻게 보면 좀 더 걱정이었죠. 왜냐하면 61선을 깨고 그리고 여기서 딱 그림처럼 지지를 딱 받아주기는 했지만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의 이제는 힘이 좀 생겼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오늘 추세를 돌려서 21선에 안착을 했어요. 물론 이 시장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기술적인 걸 보고 예전을 돌려보면서 패턴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21선 위로 안착을 해주는 흐름이 나왔다는 건 다시 한번 950선의 돌파 흐름 그리고 진짜 더 욕심을 부려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형성이 됐고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때 보면은 진짜 수급이 너무나 아쉬워요. 근데 또 오늘 하나같이 아쉬운 점은 이제 정말 드라마처럼 외국인과 기관은 매번은 아니지만 일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항상 개인과는 반대로 가거든요, 수급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면 개인들은 매도세가 나오는데 이게 꼭 좋은 건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은 지금 메이저 수급이 굉장히 절실한 시기예요. 그리고 개인분들 같은 경우엔 지금 B2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이 B2, 신용 잔고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세보다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더 반가운데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양매수세가 들어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반갑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정말 매력적으로 생각해서 진짜 이 대한민국이라는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힘도 약하고 지금 선물에서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진짜 이렇게 쓸어 담는다는 느낌, 저가 매수, 좋은 기업들을 담아낸다라는 느낌보다는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고 약간의 건강한 흐름은 아니라는 거는 확실히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아쉬움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은 그렇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상하방이 다 열려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상승으로 가도 이상하지가 않고 하락으로 가도 이상하지가 않다. 지금은 양쪽 어디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서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기회만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회는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요. 기회는 맞아요. 그렇지만 약간의 차분함도 동반이 돼야 돼요. 왜냐? 아직 수급적으로 안정이 안 됐고 그리고 비투가 너무나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매매를 해도 되죠. 매매를 해도 되고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박자를 잘 맞춰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 나가면 괜찮긴 하지만 우리 한때 랠리 나왔을 때 그때라고 생각하시면서 마구잡이식 매매를 하시거나 절제되지 않는 매매를 하시면 지금은 시장이 약간은 저는 위험성도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을 무게감 있게 쫙 끌어올려주는 수급이라든지 섹터가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다리면서 지금은 우리가 그 장세에 맞는 순환매를 통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매매를 하면서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엄청난 기회는 다가올 거고요. 그 기회는 노란 톡방에 들어와 있으신 분들만 제가 함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도 하시고 장중에도 많은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안도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 국내 시장에는 좀 메이저 수급의 부재로 인해서 아직은 상방으로만 열어둘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조급해하지 말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래도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순간순간 포착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님과 함께 꼭 장중에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전략적인 부분 포착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전략 세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체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부에서는 소형 원전 관련해서 SMR 관련 이슈 잡아드렸고요. 2부에서는 중국 소비 관련주 이슈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은 일본의 불매 운동, 그 반일 감정이 네. 좀 격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더 이슈에 좀 더 눈독을 들여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원래는 제가 처음에 포커싱을 맞춘 게 6허가 돌아온 거였는데 네, 저도 그쪽에 그쵸. 좀 더 포커스를 맞춰주실 줄 알았는데 키워드가 보니까 반일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 요 네.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두 개가 이제 만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불이 붙었는데 6허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랜만에 들어오는 그 기대감이 불이 붙었는데 이게 꺼져갈 때쯤 또 반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게 좀 판이 깔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노재팬 운동이 중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실제로 안 갈지 우리나라로 올지 이거는 네.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아니까. 아, 그쵸, 그쵸. 단순 기대감만으로 이게 움직인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나라의 특성을 좀 생각했을 때 중국이 그런 불매 운동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국가의 특성상 굉장히 그걸 잘해요. 단합이 잘 뭉치는 되나요? 것도 잘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일반인들 사이 그냥 정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행사에서도 나서서 상품을 변경하거나 없애버리고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국민들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우회적으로 우리나라로 많이 흘러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무게를 좀 더 싣게 됐죠. 가시적인 부분들이 있나 봐요. 네, 좀 네. 세세하게 다뤄주시죠. 네, 일단은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예전에는 이 소비 관련주들이 탄력이 나오면 금세 꺼져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다, 꽤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일단 처음으로는 6허들이 돌아온 부분이 가장 컸고 저는 이 부분을 좀 크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화장품이라든지 뭐 아니면 카지노라든지 지금 의료 관광 쪽이라든지 그다음 숙박이라든지 이런 숙박업, 호텔업, 이런 레저 이런 쪽이 지금 수혜를 많이 받고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쪽을 계속해서 당분간은 봐야 되는 섹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 긴 세월, 6년 5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다행히도 이런 기업들이 유커가 계속 끊긴 지 꽤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운 판로를 많이 뚫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화장품도 그렇고 지금 카지노도 그렇고 의료, 이 성형, 미용 성형도 그렇고 뭐 호텔 쪽도 그렇고 오히려 다른 나라, 다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만들어 놨는데 예전엔 중국이 거의 먹여 살렸으니까요, 중국인들이. 근데 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다른 나라들로 그 빈자리를 메웠는데 이 메웠기 때문에 그만큼 탄탄해져 있는데 기본기가 탄탄해져 있는데 거기에 유커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더 그거를 좀 의미가 있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주식시장의 특성상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해도 이제 변동이 크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되기는 힘든데 여기서 또 하나의 소식이 나왔죠. 중국 내에서 일본의 제품을 불매 운동하겠다라는 확산이 되고 있다는 소식인데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내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지금 일본의 단체 여행 예약 취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주중 일본 대사관은 돌발 상황에 대비를 해서 중국 내 자국민들에게 주의까지 당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독특하죠.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렇게 좀 뭉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의 여행사들은 일본 상품 판매 전략을 조정도 하고 일본 여행 관련 마케팅을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해졌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대안책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많은 게 지금 일본을 대신해서 뭐 카지노라던가 그리고 이 성형 의료라던가 이런 그리고 또 케이팝이 워낙 열풍이다 보니까 가까운 나라 가자. 그럼 어디가 있지? 우리나라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본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 일본 제품 불매 움직임도 확산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특히 일본에서 화장품이 진짜 되게 잘 만들고 저조차도 일본 화장품을 되게 선호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 우리나라 제품을 너무 잘 만들고 케이팝 이제 아이돌 친구들 연기자 너무 예쁘니까 우리나라 화장품을 궁금해하고 성능이 또 가격이 싼데 성능이 좋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관광객들이 지금 화장품을 사러 오거나 미용 성형, 아이돌처럼 되려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들었는데 이런 많은 시너지 효과들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만나서 좋은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의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계속해서 견고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특히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세점이 미어 터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실적까지 뒷받침되면서 면세점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실적주로도 앞으로 실적 시즌에 맞춰서도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롯데관광개발도 이렇게 정말 이 종목 아마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 근데 9,000원이었던 종목이 정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네, 2배 이상의 상승력이 나와줬고 호텔신라도 여기 진짜 바닥권까지 갔던 기업이 6만 7천 원의 기업이 9만 원까지 탄력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코리아나 화장품 관련주도 얼마 전까지 불과 7월 26일까지 2,200원이었는데요. 지금 8월 26일 거의 딱 한 달, 28일이죠. 지금 한 달 좀 넘어서 4,800원까지 2,200원에서 4,8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 물론 이렇게까지 탄력이 나온 종목들이 계속 뚫고 올라갈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소비 관련주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당분간 이 안에서 분명히 조정이 오겠죠. 근데 조정이 얼마나 깊느냐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린다면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 기회를 줄 거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관련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매수를 해야 되고 실제 오늘 노란 톡방에서 또 관련 종목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탄력이 나왔다가 살짝 밀리긴 했는데 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매수하실 수 있게 사인 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중국 소비 관련주 매매하실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중에 중국 소비 관련주 다뤄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저는 네. 좀 포커스를 달리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반일 네.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 네. 여기에서 오염수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오염수 관련해서 근데 반사이익 기대감을 두고 왜 소금, 그렇죠. 뭐 육개, 수산, 이 관련주들이 되게 움직였는데 네,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얘도 한 묶음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도 또 같이 공동분모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안에서 섹터별 순환매를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걔네들은 안녕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은 어떠한 소식 때문에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 타이밍을 보면은 어느 날은 수산이 가고 어느 날은 화장품이 가고 이게 좀 박자가 완벽히 똑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지금 기존에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불안감이 계속 증폭이 되고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아마 제 생각에는 꽤 긴 시간 동안에 오히려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소비 관련돼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갈 거고요. 네. 그리고 진짜 실제로 중국 유커들이 유커. 방문을 하거나 이런 애들은 실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소금 관련주라든지 이제 소금, 뭐 식료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더 기대감 육개수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저는 조금은 더 빨리 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뭐 순환매 장세로까지는 이어질 걸로 보이진 않는다. 가다가 이제 그쪽은 빨리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면 오염수 관련해서 또 순환매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니고 그러면 여기 안에 왜냐면 이 소비 관련주도 또 오염수 안에서도 순환매 그쵸. 섹터로 볼 수 있는 그 시각들이 또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맞아요. 있는데 그렇게 분류는 전문가님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게 잠깐은 그렇게 작용될 수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아예 묶어서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님은 이 실적이 기반되는 선 안에서는 좀 계속해서 이 중국 소비 관련주 특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주셨으니까 장중 전략 전문가님과 챙겨 가신다면 이 안에서 포트 또 빨간불 켤 수 있는 종목들 쏙쏙 꼽아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님과 전략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직접적으로 덜어드릴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순서죠. 헥토이노베이션인데 러블리 님이 남겨주신 사연이에요. 매수가가 13,780원, 비중이 10%인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추가 분할 매수 가능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매수가 부근이인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실적이 아주 잘 나온 그런 오.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13분기 연속 분기 최고 매출액을 경신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괜찮은 기업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 기업이다, 성장 기업이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앞으로 봤을 때 종속회사인 헥토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름이 굉장히 이 회사는 독특하더라고요. 헥토 헬스케어의 큰 폭의 흑자 전환 소식도 있어서 종속회사도 되게 든든하게 잘 갖고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실적 쪽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이는데 또 앞으로 성장이 지속이 되느냐 안 되냐가 그럼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3분기 동안 계속 경신을 했는데 여기서의 더 이상의 모멘텀이 없으면 오히려 주가는 실적도 빠지고 주가도 빠지게 되고 가장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기대감이라는 건데 이게 빠질 수가 있는데 이 회사는 그럼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냐? 지금 헥토 이노베이션 본사의 생활 정보, 얘네가 뭐 건강지킴이, 세이프캐시, 내정보지킴이 이런 것도 하고요. 이 기업이 주식 정보 서비스 관련해서 매출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쪽 관련된 사업들이 우상향하면 우상향해졌지 하향 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헥토 파이낸셜의 데이터 사업 매출 시장 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에서 구독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오히려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의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의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게 비중 확대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10% 정도의 비중을 보유를 하고 계시고 지금 매수가 부근이신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부근에서 아마 저항을 한번 만날 거예요. 저항을 만날 건데 지금 만약에 비중 확대를 진행을 해서 왜 우리가 실적이 좋으면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적이 단순히 좋아서 주가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실적 플러스 기대감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그 관련된 섹터의 업황 또한 좋다라는 이슈, 뭐 아니면 뭐 대기업의 움직임이라던가 정부 정책이라던가 뭔가 큰 재료가 붙어야지 종목들은 움직이는 건데 일단 이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확인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추세적으로 14,000원의 저항인데 여기서 크게 회사에 좋은 이슈가 나오거나 업황으로 좋거나 이게 아니면 저항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예상하는 만큼 지금 10%의 비중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넣으시면 뭐 15%, 20%, 30% 정도 될 텐데 그 시간과 그 부분을 만약에 내가 그냥 이 기업의 실적 하나로만 보고 계속 감내하고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비중 확대는 가능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은 14,000원 저항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기대감과 업황이 실적 말고도 뭐가 있느냐를 좀 더 판단을 하셔야 된다. 아직까지는 그냥 10%의 보유 비중만 가지고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고 추가 분할 매수 관련해서도 의견 주셨으니까 전문가님과 함께 또 노란톡방 안에서 더 추가적인 전략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사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인데요. 뾰롱님께서 또 종목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202원, 비중이 10%죠. 크리스탈 신소재 관련해서는 그래핀 관련주잖아요. 이게 맞아요. 신소재는 또 네. 더욱이나 요즘 시장에서 신소재 키워드가 또 계속 또 그렇죠. 주목을 받다 보니까 네. 이건 또 어떻게 챙겨갈 수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신소재라는 게 자꾸 나오니까 또 기대를 하게 만든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투자자 분들을. 네. 저는 일단 추세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까지 갔다가 너무 많이 밀렸어요. 밀려도 한 진짜 여기까지만 밀렸어도 되는데 너무 일단은 많이 밀려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리고 121선까지 하방이 좀 더 열려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흑연 광산에 대한 인수합병 논의 소식이 있었고 크리스탈 신소재는 흑연을 사용해서 그래핀 밸류 체인을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 또 최근에는 컬러레이라는 기업과 그래핀 응용 기술 합성 음모에 대한 음모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소식이 나와도 이제는 잘 움직이질 않아요. 이제는 왜냐? 너무 많이 빠져서 어떻게 보면은 성장 동력과 힘을 잃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3,220원이라서 한 3,220원이라서 이 정도 매수가인데 거기다 10% 보유 비중 가지고 계시고 마이너스 25% 정도 되시는 상황인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제 진짜 지지 구간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비중 10%를 감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121선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차라리 여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더 빠졌을 때 비중 확대를 해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의 지지선은 저는 좀 무너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21선까지 기다렸다가 비중 확대해서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아예 한 번에 다 자르는 거는 좀 아쉬우니까 또 이 기업이 약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큰 손들의 개입? 약간의 그런 작전의 느낌이 좀 있는 기업이라서 느닷없이 급등세가 나올 수 있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이 이렇게 추세를 다 망가뜨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0%의 비중을 한 번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잘라서 매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뭐 1%씩 자르거나 그러면서 다른 종목에 옮겨 타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의견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베이스 전자인데요. 불꽃 슈팅스타 님이 남겨주신 종목 고민이죠. 보유한 지 5개월 다 돼 가시고 5월에 반 정도 수익 실현 후에 지금 나머지 보유 중이라고 하시네요. 2,520원에 매수하셨고 15% 지금 비중 갖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맞아요. 사실 실적 시즌 되면 또 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는 좀 좋은 그쵸. 네. 모습을 좀 드러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어, 보실까요? 일단은 저는 모베이스 전자라는 그 기업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일단 자동차용 스마트키 시스템과 통합전자 제어 장치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완성차 시장이 호황을 이제 누리면서 이제 부품 수요가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6%나 늘어난 실적이 탄탄한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에 최근에 어떤 모멘텀이 또 붙었냐?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첫 전기 자동차 브랜드인 사우디 시어 모터스와 자동차의 에어백 시스템 관리 관련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또 중동 시장에 발을 뻗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빈살만이 그 회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업의 좋은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동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생산 프로젝트에 합류를 한 거고 또 상반기에 체결한 르노, 전기차 기업, 빈페스트 등 해외 기획 그 고객사의 그러니까 글로벌 고객사들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는 당연하고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유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보유하고 있는 이 비중은 조금 더 가지고 가시면서 보시면은 아마 추가적인 상승 탄력 나와줄 수 있다. 대신에 지금 5개월 동안 들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든 제가 진짜 저는 이거를 평생 가지고 갈 거예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평생 저는 이 종목 볼 거예요. 이게 아니시면은 웬만하면은 주식이 좋은 점이 뭐예요? 우리가 사고팔고를 부동산과 다르게 사고팔고를 바로바로 하고 이틀 만에 우리가 그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잘 살리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에 이제 5개월 동안 진짜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진짜 긴 호흡을 가지고 가시는 거고 아니면 그냥 들어갔는데 별 생각 없이 지금 탄력이 나왔는데 이 기업을 그러니까 너무 이 기업 자체를 안 보고 사셨다고 한다면 그냥 저는 이번에 수익 났을 때 한번 팔고 나왔다 또 다음에 눌렸을 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베이스 전자 관련한 의견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좀 더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고민 더 세세하게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문 두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고민들 또 단숨에 날려버릴 수 있는 필살기 섹터와 필살기 종목들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부에서 필살기 섹터 로봇으로 좀 다뤘지만 필살기 종목이 또 새롭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가님, 네. 우리 필살기 섹터 로봇이잖아요. 네. 근데 한 번 더 이 포인트, 필살기 섹터의 포인트들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일부에서 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대기업들이요, 디지털 전환의 핵심 산업으로 로봇을 지목을 하고요. 관련 투자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투입을 하고 있는 거죠. 로봇 산업은 연구개발부터 서비스에 이르는 가치 사슬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과 기술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지금 로봇은 시스템 간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을 만드는데도 수월해요.
새롭게 이렇게 하드웨어는 로봇이고 소프트웨어 딴 거랑 결합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에 굉장히 수월하고요. 최근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융합 기술을 로봇에 접목을 시키면서 해당 산업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고 로봇이 많은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로봇 시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해는 불과 47조에 달했거든요. 근데 203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7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7년 후에는 213조 원의 규모에 이르는 시장 형성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4차 산업 시대는요. 오프라인 현실 세계, 온라인 가상 세계가 연동되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 결국에는 골자인데 이게 중요한 건데 가장 유력한 디바이스가 로봇이라고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로봇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스마트 팩토리, 2차 전지, 반도체 많은 쪽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로봇이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로봇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거든요. 인력난도 해결해 주고 위험한 거를 인간을 해서 대신해서 역할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선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고요. 또 스마트 시티 내 시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다양한 서비스 로봇도 확산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로봇도 이제는 점진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로봇을 분류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산업용 로봇, 제조용 로봇과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서비스용 로봇은 우리 일상 속에 파고드는 로봇들, 개화기 단계죠. 우리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일상 깊숙이 뭐 치킨을 로봇이 튀겨주고 그리고 서빙을 로봇이 하고 이런 건 잘 없었는데 청소도 로봇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화기를 통해서 지금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단계고 산업용 로봇은 옛날 시대 때부터 많이 있었죠. 그 공장 가면은 로봇들이 또 일을 대신에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해냈는데 이제는 그 안에 공장에서도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협동 로봇 그리고 공장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로봇, 이런 물류센터나 이런 안에서 물건도 움직이고 사람이랑 같이 협업을 하는 로봇들, 물론 협동 로봇 시장도 이제 개화기 단계긴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인력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위험한 일들을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로봇의 분류는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에서는 의료 쪽이라던가 로봇이 대신 수술을 해주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의 로봇, 그리고 사람들을 안내하는 역할의 로봇, 또 청소를 하는 로봇 등 이렇게 서비스용, 산업용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는데 어느 한쪽만 볼 게 아니라요. 다 같이 커가는 시장인데 지금 산업용은 또 협동 로봇 쪽으로 발전을 하면서 더욱더 로봇 시장에 다 같이 불을 지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정책 모멘텀이 붙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로봇 산업 육성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 협의체를 발족을 하고요. 관련 정책을 올 하반기에 발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3월에는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 6대 핵심 과제로 로봇 산업이 포함이 됐고요. 또 4월에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로봇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한간에서는 이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자율주행 로봇 도입 시기가 늦었다. 아쉽다. 우리나라 기술력 나쁘진 않은데 이런 정책적으로 좀 늦게 해주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로봇 관련해서 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편이다. 그러니까 뭐 분야가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예전에는 배달하는 로봇이 공원도 못 들어갔고 그리고 보행자 위에는 다니질 못했는데 보행하는 쪽 이제는 정말 배달 로봇이 우리나라 일상에 들어올 수 있게 이런 법 개정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는 로봇 관련 정책인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등에 대한 수요 창출이 기대 포인트인데 이게 나오면 또 시장에서는 한번 들썩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로봇 정책 모멘텀도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로봇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을 하다 보니까 삼성, SK, 현대, LG, 한화, 두산 정말 많은 대기업들의 움직임도 속도가 붙기 시작을 했어요. 속도 붙는 게 이제 경쟁이 더 붙은 거죠.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건데 최근 삼성을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 예전에는 중소 그리고 중견기업의 중심이었는데 그래서 생태계가 좀 약했죠. 근데 이제 대기업들이 끼어들면서 생태계 역량이 강화가 됐고 공급과 수요 역량 모두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산업이 탄탄해지고 튼튼해지면 관련돼서 주식시장에서도 역시나 탄탄하게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 LG 무슨 일 하는지 잘 알잖아요. 웬만하면은 뭐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한다. 두산 로보틱스에서는 뭐 그 개 로봇도 만들었고 뭐 이런 특히 LG 같은 경우에 서비스 로봇에 굉장히 강자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뤘었는데 또 새로운 기업이 오히려 불을 지펴주려고 나타났죠. 하나 로보틱스 10월 신설 법인을 출범하고 로봇 시장에 본격 뛰어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말 로봇주들의 뭐 대여, 기대, 네 바로 두산 로보틱스가 10월에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다는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냥 기업들이 뭐 뻔한 삼성, 그냥 SK, 그냥 뭐 현대, LG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우리나라를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로봇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이 시장은 더욱더 커질 거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들이 나올 때 그리고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정책 모멘텀을 더 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본격 진출하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에 또 정책 모멘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필살기 섹터 로봇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대표 관련주 얼른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오늘 좀 시장에서 강세가 나왔던 종목이 뭐였냐면 바로 유일 로보틱스였는데요.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거래량이 살짝 아쉬운 점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 로봇주 안에서도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세게 치고 올라와 줘야지 이게 바로 힘을 받고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유일 로보틱스가 저항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탄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유진 로봇은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거의 대장격으로 나갈 정도로 굉장히 강세가 나왔는데 지금도 기술적으로 자리가 굉장히 좋지만 경고 종목이라서 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전히 추세가 예쁘게 잘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뉴로메카는 또 북미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해서 이번에 미국에서 인증을 받았죠. 그래서 앞으로 협동 로봇 쪽에서 아직은 뭐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 기대감만 있지 약간은 약하지만 일단 북미 시장을 진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어떠한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내 보인다라고 한다면 탄탄한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었다라는 소식에 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은 5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뭐 나쁘지 않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여전히 저는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대표 관련주들은 그냥 스무스하고 가볍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필살기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필살기 종목은 지금 또 한 10초 있다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살기 섹터 이어서 대표 관련주 말씀해 주셨는데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관련해서도 장중에 전략 잡아가고 싶으시다면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또 타점 전략 상세하게 잡아가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가장 궁금하신 필살기 종목 이제 드디어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바로 필살기 종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추세가 참 예쁜데 기술적인 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기업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릴게요. 스마트 팩토리 필수 요소인 공장 자동화 부품 그리고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일단 이 회사는요, 지금도 뭐 실적이 너무나 뛰어나고 이건 아니지만 특히 실적이 어려웠을 때 2차 전지 분야로 사업의 방향성을 바꿔서 2차 전지 분야에 또 집중을 해서 성과를 냈던 그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려울 때 사업의 다각화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돌파구를 찾아내는 그런 뚝심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이오 3D 프린터와 같은 바이오 시장 적극 공략 계획도 가지고 있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동화 쪽으로 계속해서 사업의 다각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는 어떠한 기업과 또 MOU를 체결하는 그런 이슈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 회사가 시장에서 왜 이슈가 최근에 되었냐면 지금 협업 관계에 있는 기업이 있어요. 어떤 협업 관계에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엔비디아와 함께 디지털 트윈 개발 추진 소식이 있었거든요. 제 방송에서도 다뤘던 종목이고 관련주로 제 방송에서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엔비디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업의 국내 공급사예요. 공급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관련된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 포인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기업은 이런 엔비디아발 어떻게 보면 재료가 강력하게 최근에 붙었고 거기다 인공지능, 로봇 관련돼서 기술력도 갖고 있고 자동화 설비 쪽으로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진짜 아까도 보셨지만 바닥권에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모멘텀이 잘 붙으면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가기도 하는데 이 기업은 지금 바닥에서 지금 상한가 갔다가 한 번 또 탄력이 나왔다가 최근에 약간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2차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와 끼를 충분히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 기업을 오늘 두 번째 필살기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 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갑자기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요. 그럼 또 그것도 타이밍이 아닌 건데 좋은 가격대가 왔을 때는 이 종목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 기업을 잘 매수를 해서 최고의 타이밍에 팔아서 수익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이러한 타점적인 전략은 제가 장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시해드리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두 번째 필살기 종목 매매해서 수익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살기 종목 로봇 관련주입니다. 공장 자동화 부품 장비 전문 업체고요. 좀 사업이 어려울 때도 돌파구를 찾아가면서 그 파이프라인을 계속 다각화해가는 그런 야무진 업체라고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엔비디아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료와 모멘텀 정말 충분한 업체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또 상승 탄력도 아주 충분하게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탄력이 한번 나왔는데 2차 탄력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탄력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셨을 때 장중에 또 실시간으로 흐름 가져가면서 타이밍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장중 전략 꼭 챙겨 가셔야 하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장중 전략, 타점 전략뿐만 아니라 또 장중의 흐름, 시장 흐름을 읽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님과 함께 또 계속해서 장중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 또 필살기 종목, 필살기 섹터도 챙겨봤고요. 전문가님, 네. 좀 시장이 한 주 내내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나는 탄력적으로 챙겨가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 가져가면 좋을지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실까요?
네, 지금 시장은 기회가 아예 없진 않아요.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 순환매의 기회를 잘 포착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수익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수익의 기회는 제가 장중에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지지부진하던 시장이 좋던 수익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환매 장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그 기회 꼭 이지은 전문가님과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주식 오락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